그날 케이크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 인생도 함께 부서졌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부드럽게 쏟아졌어요. 박영자는 작은 의자에 앉아 손자 하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하준은 종이를 내밀며 해맑게 웃었지요. 그림 속엔 새 식구와 영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그 그림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2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홀로 남은 세월은 길고 고요했지요.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결국 아들 정우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이 집에서 편히 지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정우의 아내 미선도 그때는 다정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요. 잘 부탁드려요. 그때만 해도 이 집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라 믿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어요. 영자는 매일 반찬을 만들고 하준의 교복을 다렸습니다. 그러나 미선의 얼굴엔 점점 피로와 예민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지요. 퇴근 후 부엌에 들어선 미선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엌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하려니 정신이 없어요. 영자는 그래, 미안하구나. 하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마음이 조금 저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부엌에 서서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이 들면 그냥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걸까? 거실의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우가 들어와 엄마 피곤하시죠? 방에서 좀 쉬세요. 라 말했지만 그 말조차 미안한 위로처럼 느껴졌지요. 늦은 밤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서 영자는 조용히 하준의 그림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새 식구가 웃고 있는 그림 속의 자신을 보며 그녀는 낮게 속삭였어요. 나는 아직 가족이지 그렇지? 그러나 그 속삭임 뒤로 닫히는 방문 소리와 함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영자는 무릎 담요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왠지 겨울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박영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냄비 위로 햇살이 스며들며 부드럽게 퍼졌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미선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어머니, 또 미역국이에요? 요즘 애가 질린대요. 미선은 짧게 말하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투엔 피곤함보다 어느새 습관이 된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영자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오늘은 다른 거 해줄게.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뒤이어 정우가 피곤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해주신 거 그냥 먹자. 왜 그래? 미선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나도 좀 쉬고 싶어. 하루 종일 회사, 집, 또 어머니 눈치까지. 그 말에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반찬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변했어요. 미선은 퇴근하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고 정우는 눈치를 보며 말수를 줄였지요. 하준만이 유일하게 웃음을 주었어요. 할머니, 내일 도시락 반찬은 멸치볶음 해주세요. 그 말에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알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미선은 그 장면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 닫히는 소리에 영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그날 밤 미선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뒤
식탁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엔 말 한마디가 오가지 않았어요. 젓가락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요즘 웃지 않아? 미선은 대답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 때문인가 보다 내가 또 짐이 되었구나. 밤이 깊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누운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일은 조금 다를까? 그러나 그 기대는 다음 날 아침 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금세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손자 하준의 12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영자는 들뜬 마음으로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하준이가 초콜릿 좋아하니까 진한 거로 해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주문하며 영자의 입가엔 미소가 번졌지요.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소중히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잎이 그녀의 옷자락에 닿았다 떨어졌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오늘만큼은 웃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피어났어요. 집에 도착하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던 찰나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엄마가 요즘 좀 위축돼 보여. 너무 신경 쓰지 마. 정우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로 이어진 목소리는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서 그래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또 집에서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계시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버겁다고요. 그때 영자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버겁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무겁다는 뜻이겠지.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어요. 그 순간 미선의 마지막 한마디가 문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네 집에 돈도 없잖아. 이제 그만 내 집에서 나가시라고 해줘. 순간 영자의 손에서 케이크 상자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크림이 바닥에 퍼졌어요. 거실의 불빛이 케이크 조각 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정우와 미선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 케이크 하준이 생일이라 준비했는데 이제 필요 없겠네. 정우는 급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미선이가 잠깐. 그러나 영자는 그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다. 나도 이 집에서 너무 오래 있었지.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준이 방에서 달려나와 울먹였어요. 할머니, 가지 마요. 그 말이 공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미는 괜찮다. 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며칠 후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밤하늘에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요. 골목 끝에 서 있던 영자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속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끝 아래에서 케이크 상자의 크림이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며칠 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영자는 낡은 트렁크 하나를 끌며 시골 버스 정류장에 내렸어요. 작은 마을, 낮은 지붕들, 그리고 조용한 바람. 그곳엔 오래된 친구 정숙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잘 왔다. 이제 좀 쉬어. 정숙의 목소리엔 따뜻한 기운이 배어 있었어요.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이제 나도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 며칠 동안 그녀는 정숙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낯선 새소리에 잠에서 깼고 텃밭의 흙냄새에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숙이 말했어요. 우리 마을 반찬 가게 하나 나왔는데 내가 하면 딱이야. 영자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장사를 해 나이도 있고 체력도 안 되는데.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빛이 일렁였어요. 그래, 아직 나도 뭘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며칠 뒤 그녀는 그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에 희미하게 행복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먼지 묻은 유리문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름이 참 좋네. 나도 이 이름처럼 살면 좋겠다. 첫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묵묵히 손맛을 지켰지요. 시금치 무침, 멸치볶음, 간장 불고기. 그 손끝엔 지난 세월의 인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첫 단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어디서 배운 거예요? 맛이 참 좋아요. 그 한마디에 영자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냥 오래 살다 보면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그녀의 미소엔 조금의 자신감이 깃들었지요. 저녁 무렵 문을 닫으려던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얀 봉투 위엔 서울 초등학교 하준 드림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요즘 자주 울어요. 그리고 아빠도 말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집에 꼭 다시 와요. 그 짧은 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고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그녀는 조용히 가게 불을 끄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중에 언젠가 다시 만나겠지. 그날 밤 영자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준이 웃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지요. 밤늦은 불빛 아래 미선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다 식지 못한 밥그릇과 하준의 숙제 공책이 놓여 있었지요. 정우는 말없이 신문을 펼쳤지만 종이 넘기는 소리만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그 말에 미선의 손이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미선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바쁘시단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준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지요. 거짓말이야. 할머니는 나 때문에 간 거잖아. 그 말을 들은 미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사진 한 장. 하준의 생일날 새 식구와 시어머니가 함께 웃던 그 사진. 그때 미선은 왜 그 웃음이 그렇게 불편했을까 생각했지요. 그냥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다르게 됐을까? 그녀의 속에서 작게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뒤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준 이름으로 보내진 봉투였지요. 하준은 달려와 미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보냈어. 그 안엔 짧은 손편지와 함께 반찬 가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준아, 할미는 잘 지내고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서울에 갈 일 있으면 하준이 보러 꼭 갈게. 편지를 읽는 미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한번 내려가 보는 게 어때? 그러나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명함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얼굴 보고 말해야 하는데. 그날 밤 미선은 하준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용서할까? 내가 한 말이 너무 잔인했는데.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지요. 그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야겠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조심스럽게 반찬가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차 시동이 걸리며 창밖의 빗방울이 와이퍼에 밀려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같은 모양의 빗방울이 맺혀 있었지요. 짙은 구름이 마을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차가 천천히 행복 반찬 앞에 멈췄어요. 차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흰 앞치마를 두른 박영자가 보였지요. 그녀는 손님에게 반찬을 담아주며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그 모습을 보자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어떻게 눈을 보고 사과할 수 있을까?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말라붙었어요. 가게 안의 종소리가 링하고 울렸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들었을 때 미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미선아.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지요. 미선은 눈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잠시의 정적. 가게 안엔 시금치 무침과 김치 냄새가 은근히 퍼졌습니다. 영자는 의자를 끌어 미선 앞에 놓았어요. 앉아. 비도 오는데 몸이라도 녹여야지.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미선은 손을 떨며 잔을 받았지요.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어머니께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말끝이 흐려지고 눈물이 잔속으로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 식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 칼이 될 때가 있지. 그녀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하고 있었어요. 나도 너 미워했어. 하지만 미움은 오래 들고 있으면 무거워지더라. 그 말에 미선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리며 하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환한 얼굴에 두 사람 모두 멈춰섰지요. 영자는 무의식적으로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준이 품에 안기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같이 살아요. 그 말에 영자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선은 조용히 눈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영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밥부터 먹자. 속이 따뜻해야 마음도 풀리지. 가게 안에는 조용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그날의 공기엔 이상할 만큼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가게 창문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영자는 미선과 하준에게 따뜻한 반찬을 차려주었습니다. 소박한 상이었지만 그 안엔 오래 묵은 정이 담겨 있었지요. 미선은 조심스레 젓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음식을 집지 못했습니다. 이 맛 예전 그대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땐 아무도 맛있다고 안 하더라. 순간 세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공기가 그들 사이를 감쌌습니다. 하준이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게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영자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주말마다 반찬 포장 담당이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지요. 그 모습에 미선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이 작은 밥상 하나가 이렇게 그리웠다니.
그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고 마을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정우가 잠시 뒤 도착했지요.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래간만이에요. 회사 일 때문에 늦었어요. 영자는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게라도 와줘서 고맙다. 가족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준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예전처럼 사진 찍자. 미선이 휴대폰을 들어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순간 화면 속의 네 사람은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은 말로 상처 주고 또 말로 치유된다고 하더라. 오늘 이 밥 한 끼가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네. 정우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영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위로 노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덧칠하는 분놀림처럼 따뜻했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이 생긴 것 같네. 그날 밤 반찬 가게 유리문에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행복 반찬. 가족의 맛을 담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영자는 아들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앞 벚나무엔 분홍빛 꽃잎이 가득 피었어요. 영자는 새벽부터 문을 열고 가게 간판을 닫고 있었습니다. 행복 반찬이라는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지요. 그녀의 손끝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두렵지 않았어요. 가게 문이 열리며 하준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가기 전에 도와줄 게 있어요. 그 말에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김치통 뚜껑 좀 닫아라. 내 손이 빠르잖아. 둘은 마주보며 웃었지요. 잠시 뒤 미선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깻잎이 싸요. 장 봐왔어요. 영자는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반찬 가게 일까지 도와주는구나. 미선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 정우가 차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 새 간판 달아드리러 왔어요. 그의 손에는 새 나무 간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행복 반찬 박영자의 손맛. 영자는 그 글씨를 천천히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눈가에 빛이 번졌지요. 가게 앞 평상에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천천히 흩날렸어요. 하준이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펼쳤습니다. 작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올해도 다시 찍어요.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바람이 살짝 흔들렸어요. 영자는 그 순간 문득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말, 떨어진 케이크, 그리고 긴 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눈부신 햇살 아래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요. 하늘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고 가게 안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따뜻하게 퍼져나왔어요. 영자는 다시 손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도 반찬 팔러 가야지. 그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엔 서서히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아니라 용서로 아물어요. 그리고 봄은 언제나 다시 옵니다.